우리 동네의 모든 것. 우리 동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 우리 동네의 유익한 소식들을 모아 안방에 계신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드립니다. 초밀착 근접 매거진 어바웃 우리 동네인 전국시대 시작합니다. 네, 7월에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7월이라니 2018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도 안 남았어요. 올해가 너무 빨라요.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이의 숫자에 맞춰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직 20대인 용서 씨가 그러면 곤란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20대인 말이에요. 네. 무쇠도 씹어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신을 산 사람이에요. 사실 대단하시네요. 양성화 씨는 지금도 충분히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자,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올해는 유난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네. 핫한 이슈들이 참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죠. 그렇죠.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었는데 그 넘은 순간은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아쉽구나 아쉬워. 16강 좀 못 들면 어떻습니까? 세계 1등을 이겼는데 네. 그럼요. 이 정도면 우리가 세계 1등 아닌가? 16강 올려줘야지. 아니, 억울해. 사실 그 기쁨은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렸을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즐긴 거 즐겨야 되고요. 이제 네. 남은 2018년 하반기를 또 잘 보내야겠죠. 그래야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요. 새롭게 달라진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만 꼽아도 정말 많은데 차근차근하게 한번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장 먼저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 바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대가 열렸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첫 대상이고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한데 일단 뭐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다음으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와. MRI 검사비가 전보다 좀 줄어드는데 사실 건강검진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맞아요. MRI였잖아요. 맞아요. 몇십만 원 훌쩍 넘어갔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또 교통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는 9월 28일부터인데요. 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 할 것 없이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제 그 전자석 안전띠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조금 약간 네. 시범 운영이 됐는데 근데 뭐 경찰 분들께 서 계셔도 지나가면은 쑥 지나가길래 맞아요. 아유 이봐 검사 안 하잖아 이런 분들 많았을 텐데 9월부터 진짜 들어가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동승하시면 안전을 위해서 꼭 전자석 안전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리고 MRI 검사비 소식 참 반가운데요. 내년부터인가 또 건강보험료가 뭐 3.9%인가 이렇게 오른다고. 아, 그래요? 인상폭이 좀 꽤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커지는 거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MRI 검사뿐만 아니라 그 임플란트 경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네. 서민들에게. 노인 임플란트 안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더 커졌고요. 네. 또 아이들 치과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시행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까 만약에 네. 치료 기간을 뭐 조금 늦춰도 된다고 하시면은 보험 적용될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진짜 비쌉니다. 그죠? 자, 어머니가 임플란트 하셨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마 왜 이렇게 일찍 했어요? 지금 하셨어야 돼, 엄마. 좋은 거죠. 시간이 좀 일렀네요, 우리 엄마. 좀 일찍 하셨어야 부모님께 되는데. 돈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데 잘하신 보니까 거죠. 벌써 혜택이 몇 가지인가요? 뭐 있어요? 노동시간, 또 MRI 검사료, 또 전자석 안전띠까지 맞아요. 네. 벌써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데요. 물론 우리가 누려야 할 혜택만큼 우리의 의무와 권리도 있지만요. 어쨌든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나열해드리지 못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생활정보에 필요한 2018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the sun is out. 어바웃 우리 동네인 전국시대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를 지켜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또 우리 동네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청년 저도 포함되는 거 맞죠?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요. 청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예, 진짜 요즘에는 저희 때랑 다르게 많이 힘드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사실 뭐 청년 실업 100만 인구다, 100만 시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숫자가 너무 커서 가늠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뭐 간절히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고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반대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요즘 눈 밝은 청년들에게만 보인다는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바로 네. 농촌인데 갈수록 고령화돼가는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청년 농부들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38%, 고령화율 전국 1위. 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한국의 지방소멸 연구 결과 30년 뒤 사라질 도시 2위. 하지만 여기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고흥에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농부 진호 씨의 푸르른 꿈 함께 들여다볼까요?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터전. 사람보다 유자가 더 많다는 멋지네요. 유자의 고장 고흥. 고흥이군요. 바다 가까이 바람 좋고 햇살 좋은 자리에 진호 씨의 유자밭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서 봤던 외할아버지의 과수원. 황금빛 열매 주렁주렁 달린 그 유자나무의 기억이 이제 진호 씨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요. 청년 농부 진호 씨. 그만의 유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국에 생산되는 유자의 60%가 고흥에서 수확되고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점유하는 부분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산 방법을 통해서 저만의 유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판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자의 크기로 이렇게 선별을 많이 하셔서 파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크기 선별을 하지 않고 유자는 껍질 먹는 과일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그 외관 선별을 통해서 저희만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닌가 보네요. 진호 씨의 집은 고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입구. 무심히 차들만 지나는 조용한 길목에 자리해 있습니다. 몸소 느낀 농촌의 현실에서 하고 싶은 것도 바꾸고 싶은 것도 많은 진호 씨. 밭에 나가지 않는 시간엔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생산을 하시는데 그거를 제값 받지 못하고 그냥 뭐 농협에 수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장목반에 쉽게 그냥 팔아서 넘기신 분도 많은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쉽게 조금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고생한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인터넷 하실 줄도 모르고 맞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면 그것에 대해 또 일찍 이해하시고 또 더 재밌어 하시고 더 관심 가져 하시고 관심을 갖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개선할지 더 찾게 되거든요. 어디죠? 유자 농사는 1년 중 여름철이 가장 한가한 편인데요. 이렇게 여유가 좀 있을 땐 인근에서 소를 키우는 선배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한쪽은 소를 키우고 한쪽은 유자나무를 키우는 터라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농촌의 몇 안 되는 청년 농부로서 서로 의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각자만의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서 제가 이거는 해결 못했던 거를 얘가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 걔가 못했던 그 일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서로 다른 고민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더 존중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더 자기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간 귀농 귀촌 인구 수 50만 명. 맞네요. 귀농 귀촌 인구의 절반은 40대 이하 젊은 층. 극심한 취업난을 피해 농촌에서 터를 잡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찍부터 귀농을 준비했던 진호 씨는 다양한 활동들로 농촌 안의 청년 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된 일을 하지만 사실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없거든요. 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지런히 돌아가는 농촌의 하루. 그런데 진호 씨 표정이 영 좋지가 않은데요. 사이좋게 일을 해도 힘든 상황에 오가는 대화 한마디 없이 무슨 일이죠? 웬일로 부자관계가 썰렁해 보입니다. 지도 느낄 거예요. 지도 느끼는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없어지면 지가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럼 화나셨는데.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지가 슬럼프라고 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슬럼프가 왔는 건지 모르겠지만 활동하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해. 네? 근데 제일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지가 하고 있는 농사인데 요즘 농사를 등한시하니까 아하. 마찰이 좀 부모로서, 있으시구나. 아버지로서는 불만이지 불만 그게 요즘.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깊은 뜻과는 달리 진호 씨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애들끼리는 대화가 통하니까 얘들끼리 이야기 보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맨날 싸운다. 기성세대들과 저희 세대들이 농업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은데 단지 표현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1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성세대 분들의 생각이고 그 1차를 활용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좀 더 편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6차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의점을 찾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SNS를 또 이용하네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예. 아이템 그 소재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이템은 3가지입니다. 먼저 유자씨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오일, 그리고 그 오일을 활용해서 만드는 비누. 그러면 농한기에 이제 씨를 멋지다. 가져다가 그분들이 겨울철에 달라 보여요. 하실 일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씨를 이제 짜서 그 오일들을 판매한다면 부가적인 수익도 많이 단순히 생길 유자만 것이고 또 파는 지금 건 많이 아니네요. 농촌에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저것만 해도 1년에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농가에 큰 소득과 부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톡톡 튀는 패기와 열정으로 농업의 미래를 읽어가는 당찬 청년 농부 진호 씨. 기존 농업을 새롭게 해석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상당한데요. 요즘엔 유자 뻥튀기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생산과 제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고흥유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6차는 뭐. 정말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6차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이 모여들면은 10을 투자해도 100을 얻을 수 있는 게 6차예요. 청년 농업인들이 대부분 많이 관심 갖고 또 하려고 하는 것도 가공품 생산이라던가 6차 산업,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로 고흥 유자의 동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 맞아요. 최근 현장 맞아, 조사 맞아. 결과 전면 수종 갱신까지도 필요하다고 나와 재배 농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지난 겨울 추위는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한파의 그늘은 전국의 과수 농가를 덮쳤는데요. 아이고. 진호 씨의 유자밭도 피해갈 수 없었죠. 날라 비틀어져 버린 가지들을 잘라낼 때마다 타들어가는 진호 씨의 마음. 6차 산업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농사의 이치를 젊은 농부는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수원이 항상 푸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은 가지 보면 마음도 안 좋고 이게 저희가 몇 년에 거쳐서 이게 시간 투자해서 키워놓은 것들인데 죽은 것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게 농사 하늘이 지는 거지. 저희는 그냥 거둘 뿐이지 하늘이 하는 거니까.
자식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졸업한 농업계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면 졸업하려면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어 있는데 졸업 논문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정말 잘 써놨더라고요. 정말 이상적인 숫자들과 모두가 꿈꾸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기록돼 있는데 막상 현실에 와서 영농 기반 없이 뭔가 자립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땅이나 공장을 짓거나 사기 위해서는 다 대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빚들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이게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데 천혜의 자연이 간직된 기회의 땅 고흥. 농촌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열악하지만 이토록 든든한 젊은 농부가 지키고 있는 한 우리 농촌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전남도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기회의 땅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실패하고 힘들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죠.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련을 이겨낼수록 더 빛나는 황금빛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청년 농부의 꿈도 그렇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는 분이래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정말 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아버님과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네네네. 아버님께서 아이고 지가 뭐 슬럼프가 오긴 한다든지 무엇 때문에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활동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기가 막혀. 이 말이 좀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활동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거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희호 씨도 좋아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잘하고 있나요? 열심히 먹는 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네. 좋아하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아버님 눈에는 뭐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농부가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지 바깥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맞아. 하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요. 제가 또 영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 농부 최고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TV를 부자가 함께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대단하긴 대단한갑네. TV도 나가고 그냥 멋있게 잘 나오고 하면서 그냥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큰 문제가 사회 문제, 인구 감소잖아요. 특히 이제 고흥 지역은 더 심한데요. 네. 이미 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가면서 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랑 고령 사회는 또 달라요. 사실 뭐 고령화라는 건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 고령 사회라고 하면 그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니까 조금의 좀 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우리 진호 씨 같은 청년 농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농촌으로 옮기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용선 씨 말대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우리가 농사도 열심히 하고 농촌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원 씨도 지금 늦었어요. 네? 빨리 가세요. 농촌으로 가셔가지고 신랑감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됩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농촌에 오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진호 씨 진짜 힘내시라고 저 파이팅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어우 귀 아파요, 귀 아파. 벌써 이제 아직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피치를 올리시면은 네. 힘들어요. 아, 배고파집니다. 배고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왜요? 배고픔 눈요기로 좀 달래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맛집 다녀왔어요. 또 갔다 왔네. 어디일까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발걸음 힘내시고 가볍네요. 우아하게 걷는 커리우먼 효은 씨. 아이고. 점심시간마다 홀로 어딜 가는 거죠? 알 것 같아요. 맛있는 점심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려는 거잖아요. 당신은 소중하니까. 너무 씩씩하네요. 강차다. 보상이 늘 지나쳐요. 호랑이 소리인가요? 효랑이네요, 효랑. 일단 예리한 눈으로 가게를 스캔하는 효은 씨. 당신만큼이나 예쁘고 우아하게 단장된 가게네요. 예쁘네. 뭘 먹으려나? 제가 하루에 3번 딱 공부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메뉴를 보면서 저는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중이네요.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요. 하다 이젠 공부도 먹는 걸로. 집중해야 돼. no.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쭉 공부를 했어요. 몇 개를 제가 모르는 시킬까요? 맛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딱 메뉴 2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음식이 밀푀유나베 정식이랑 연어 사시미 정식을 많이 드립니다. 아, 요거요? 네네. 네, 연어 사시미는 저희 집만의 정말 맛있는 방법으로 숙성을 해서 정말 맛있게 생연어로 저희가 요리하고 있습니다. 먹어야죠. 그러면은 추천 메뉴 2가지 다 주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놀라시고 그러세요. 정식은 1인분씩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이 당황하셨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이는 효은 씨. 설마 혼밥이 어색한 건가요? 나라도 부르지. 쏘리. 잘못 봤네요. 그냥 남의 음식이 맛있어 보였던 거군요. 좀 기다렸다. 어머, 움직이네요. 꿈틀꿈틀 성공. 활전복이 신선해. 깔끔한 육수에 퐁당 빠졌어요. 거기에 담백한 쇠고기까지 환상의 콜라보 밀푀유 나베예요. 예쁘죠? 메뉴 하나만 시킬 거면 혼자 안 왔죠. 두 번째 음식은 연어 싱싱한 사시미. 연어를 전통 일본식 방법으로 숙성시켜 더 고소하고 쫄깃한 연어 사시미 정식이에요. 보통 이게 일반용 그냥 식판용 찌개를 많이 쓰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수제에 소스로 만들어서 여기 찌개에다가 여기 이제 와사비가 있어요. 와사비 넣으시고 양파랑 무순이랑 섞어서 한 입 드시면 입안에서 아, 그래요. 근데 사장님, 네네. 제가 이 아까 물을 마셨는데 네네.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날씬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무슨 물이죠, 이게? 사실은 나보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물인데요.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직접 다 만드. 저희가 여성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물 좋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2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니까 밑밥을 많이 먹기 전에 먹고 미리 까네요, 또 살을 일단. 빼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 개 먹을 수 있겠어요. 저기 합리화.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니까 많이 먹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제 시작인가요?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하기 시집지면 부력 여로다. 뭐래? 때때로 농어예요, 배우고 농어? 익히면 먹는 즐겁지 건가요? 않는가. 아까 메뉴판을 열심히 배웠고 고기를 익혔어요, 이제. 메뉴를 익혀서 얼마나 즐거울까요? 한번 야, 저런 거 이거 어디서 먼저 밀푀유 저런 라면 글을 먼저 배운 먹어보겠습니다. 거야? 항상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오, 이게 고기랑 채소랑 계속 겹겹이 이렇게 막 쌓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채소 맛이 강하지 않을까 진짜 했는데 맛있어요. 이 안에 이 육수에 그게 다 들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네. 안에서 국물이 막 입안을 아 진짜. 아,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건 없어졌어요. 디톡스물을 먹었잖아요. 몸이 깨끗이 자기 디톡스 합리화.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 뭘 다시 시작해. 그만 먹어. 그만. 연어에 한 잔 크게 말아서 다시 한 입. 미간에 주름 어떻게 해요? 오우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도 처음 먹었을 땐 맛이 느껴지는데 씹으면은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0칼로리예요. 오니까 처음 먹었을 땐 맛이 느껴지는데 씹으면은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0칼로리. 우주를 여러 번 가네요. 아, 0칼로리예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거 연어 이거 정식 시켜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정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드시네요. 먹고 그러니까. 또 먹고 디톡스하고 먹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효은 씨. 깔끔하더라고요. 당신의 매력이에요. 진짜 깔끔하게 드시네요. 혼밥을 하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키고 눈치 보지 않고 또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혼밥을 즐겨해요. 그래서 오늘의 혼밥도 메뉴도 푸짐하게 시켜서 따뜻한 국물도 먹고 회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늘도 역시 혼밥 선택 잘했다, 혼밥 먹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회사에서 잘 시간이네요. 아이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발걸음이 갈 때나 올 때나 다 씩씩하네요. 그럼요. 힘 있어요. 항상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전장에 나간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합니다. 아니 먹는 양이 그 정식이면 원래 보통 1인분씩인데 그걸 2개씩이나 그렇게 먹어요. 큰일 그게 나요. 사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먹는 게 복스럽고 잘 먹어야 아주 잘 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나,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스러운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어머님이 전화 오시기로 어머니께서 효은아 너무 많이 먹는다 살쪘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엿들으셨나요? 엄마가 복스럽다고 하시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맛있었어요. 야, 너무 대단합니다.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밀푀유 나베. 맞아요. 밀푀유 나베. 야 이거 그냥 안에다가 뭐 전복에 새우에 소고기 그냥 가득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또 연어까지 한 잔씩. 그니까요. 뱃속이 뭐가 있는 거죠? 너무 맛있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글쎄 뭐 명언 중에 그 기억 남는 게 맛있으면 0칼로리. 0칼로리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디톡스 물까지 먹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나요? 괜찮았어. 사실 제가 원래 메뉴 하나만 시키려다가 디톡스 물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제 메뉴 2개로 이제 간단하게 먹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제작진 뭡니까? 마지막에 제가 뭐 밥 먹고 회사에서 코를 골았다. 저는 코를 전혀 안 골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함께 라디오 부스에서 함께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날 촬영 이후에 고셨고요. 골았나요? 이까지 가셔가지고 치아도 갈았나요? 치아 갈고 어떻게 원고에 침을 질질 흘리셔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억울하네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네, 뭐 사실 요즘 혼밥 쪽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 1인 가구 520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혼자 밥을 먹는 그 혼밥 쪽도 함께 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머리에 쥐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똑똑하신 분이네요. 일이 새롭게 알았네 또. 사실 이 어바웃 우리 동네 스태프분들이 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똑똑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놔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네요. 한계청에 따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혼밥 쪽은 현재 전체 가구 수에서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25%.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그냥 혼밥 쪽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면 저나 용선 씨도 혼밥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라면이나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먹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혼밥도 알차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바웃 우리 동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바웃 우리 동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죠? 지금쯤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필요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이슈들을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이슈만 전달해 드리는 이슈들 다 여기 이슈, 양성화 여기 이슈. 양성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슈들만 모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시네요. 기대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레저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곳저곳 가게 되면 자전거들 세워져 있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보게 돼요. 아파트 가도 자전거 주차장 없으면은 요즘에는 안 돼요. 그정 자전거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사실 뭐 자동차, 승용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우리 동네에 좋은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요, 바다요, 산이요, 들이요 정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승용차 타고 쑥 지나가면 그냥 눈에 담지를 못해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걸어가자니 내 다리가 아파요.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시면서 편안하게 또 그리고 멋진 풍광들 담을 수 있는 레저 문화들 이용하시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기 좋은 자전거 길들 제가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자, 오늘 허벅지 튼튼해지게 자전거 한번 알아볼 텐데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역의 여수부터 먼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는 많은 분들이 밤바다들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 요 시민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자만 오동도 자전거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잘 돼 있어요. 예, 여자만 오동도 자전거길이라고 하니까 여자들만 가는 곳이냐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많은 또 이게 우리 또 여수 화정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성, 순천, 여수 고흥까지 둘러싼 바다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여수 여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자만 쭉 갈릴 수 있는 곳인데요. 여자만에서 오동도까지 자전거길이 쭉쭉쭉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하다. 효은 씨가 자전거를 타셨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최고예요. 아름다운 곳이죠. 자전거 라이딩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가서는 아쉽습니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바다를 보면서 시내를 벗어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것 역시도 참 좋은 또 곳이기도 하고 네. 여자만 또 오동도 자전길은요 도심 안에서도 또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또 도심 밖에서 즐길 수 있고 네. 이 양 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라서 밤에 가시게 되면요 저녁에 참 로맨틱해요. 노을 질 때 커플이 쫙 사랑을 쫙 결혼을 쫙 결혼까지. 그것까지는 좀 네. 무리수였네. 네. 그렇게 함께 해주는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만나볼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아름다운 길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니까 꼭 가셔서 함께 자전거길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순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으로 순천도 가보실까요? 좋죠. 네. 자 여수에서 바닷바람 타고 자전거를 볼 수 있다면 이제 순천에서는 강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순천하게 되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성 가운데 이름을 올린 순천만과 나간읍성 설암사를 간직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곳들은 이제 모두 아우르는 자전거 도로와 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것이 자전거 도로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청소년 수련소에서 동천,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공원까지 2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말 명품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동천은요 계족산의 계곡이 시작이 되면서 쭉쭉 내려오는데 순천 시내를 남북으로 해서 쭉 해서 흐르는 또 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은 또 봄에 벚꽃길로 또 유명한 맞아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유 지금 가면은 꽃이 없잖아 이러시겠지만은 또 실록이 아름답게 우거져 있는 그것 역시도 좀 아름다우니까 강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전거 탈 수 있는 이 동천에 함께 자전길도 이용해 보시면 아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와 순천 다녀왔는데 이제 또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곳이라네요. 끝나면은 섭섭하죠.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입니다. 자, 섬진강 자전거길 표현해 드리겠는데요. 섬진강 자전거길. 자, 이곳은요. 물과 숲, 쉼터가 어우러지는 자연 속의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야. 광양에서는요. 일단 매화마을이 시작되는데 푸르른 숲이 병풍처럼 두르고 옆에는 섬진강 물줄기가 쭈르르르 흐르는 정말 힐링 그 자체입니다. 사실 섬진강이 어디입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진강 자전거길은요. 사실 전북 임실에서부터 길이 시작이 되는데 네. 임실에서 이제 전남 구례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거의 포인트가 바로 광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네.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백선에 올랐다. 브라보. 아주 멋진 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순천과 비슷하게 꽃이 유명한 매화꽃이 유명한 곳이라서 그렇죠. 또 꽃 있을 때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이 길에 가시게 되면 자연을 흠뻑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자전거길. 여러분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아니 성원 씨와 함께 저희도 자전거 타고 지금 이 아름다운 길을 쭉 빠르게 돌고 온 것 같은데요. 정신없네요. 네. 저는 특히 이 아름다운 자전거길 백선이 오린 오. 광양 섬진강 자전거길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여수는 여자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 그리고 네. 순천은 동천, 강, 그리고 마지막 광양은 물과 숲, 쉼터가 모두 어우러진 자전거길 정말 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요? 올해 처음부터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요것도 바뀝니다. 뭐죠? 자전거 타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안 돼요. 운전하는 것만큼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음주운전은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거 올 하반기부터 이거 단속 들어갑니다. 범칙금 3만 원, 10만 원까지 되니까 절대 술 먹고 자전거 운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사실은 뭐 선량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선량한 라이더를 위한 제도이기도 한데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또 여수, 순천, 광양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게 자동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이면 우리 안전하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지자체에서 우리 다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험 처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드려요. 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니 잘 됐어요. 저도 뭐 이왕 뭐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하니까 네. 이참에 자전거 한 대 구매해서 이 자전거 취미로 한번 라이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하시네요. 글쎄요, 네. 말은 뭐 다 한다고 하시는데 네. 잘 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에요. 자전거보다는 이쪽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빠져나오면은 못 빠져나온대요, 이게.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뭘까요? 음식 아닌가요? 음식.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그거잖아. 2인분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예. 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 고정하시죠. 몰라서 못했던,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 동네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오늘 어떤 동호회지? 어둠이 드리운 저녁, 매혹적인 음악이 발길을 이끄는 공간. 아니 이곳은 정열적인 춤의 본고장. 아르헨티나 아니죠. 여기는 대한민국 순천 탱고 동호회 순천 탱고입니다. 진짜 멋있더라, 나 진짜. 탱고 동호회가 탱고는 있구나. 어떤 파트너하고도 출 수 있는 소셜 댄스입니다. 아브라소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포옹이 되겠어요. 안고 추는 춤이에요. 안무로 쓰는 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가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탱고라는 춤은 남다른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네요. 안고 춤을 춰야죠. 발이 땅에 붙어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스텝을 밟는 그녀. 수십 년 경력의 무용가 순천 탱고의 회장님입니다.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한 15, 16년 된 것 같네요. 탱고에서는 단 1년을 해도 탱고를 향한 열정이 누구든지 있으면은 충분히 춤을 나눌 수 있고 출 수 있습니다. 탱고인의 자존심은 드레스에서 나옵니다. 야, 화려하네요. 탱고 의상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절제돼 있고 우아함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요. 다른 춤 의상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몸을 지탱하는 탱고 슈즈엔 우아한 춤꾼의 정신이 담겨 있죠. 아무런 약속 없이 즉흥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기 때문에 일단 슈즈가 가볍고 또 안고 추다 보니까 이렇게 축이 A자로 약간 앞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중심점이 좀 달라서 다른 슈즈하고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다리의 그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아브라소를 지탱해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슈즈에서 나오죠. 슈즈가 춤의 완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순천 탱고인들의 고고한 스텝이 시작됩니다. 많이 계시네요.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순천 탱고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2006년도에 아주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해서 10여 년이 넘는 이 긴 세월 동안 지금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 프레임 벌어지지 않게 신경 쓰시고 앞옆 뒤, 옆 앞옆 뒤, 뒤옆 앞옆 뒤. 무료한 일상 속에 짜릿한 자극을 주기에 더욱 끌리는 춤 탱고. 어느 날 TV에서 여인행기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눈이 먼 남자 배우가 여자와 함께 탱고를 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배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2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남미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보고 너무 홀딱 반해서 한번 그 연습 삼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순천에 있을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쳐봤는데 있더라고요. 바로 가입을 하고 그날 와서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춤추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다들 환하고 꽉 찬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 길로 바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파트너 체인지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칸씩 이동해 주십시오. 새로운 파트너에게 공손하게 인사부터 하는 건 탱고의 기본 매너. 멋지다. 발 하나의 간격을 유지한 채 남성의 리드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친 일상을 것 잠시 같아요. 잊게 해주는 힐링 타임. 이것이 탱고의 매력입니다. 탱고 자세가 아브라소가 안아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도 위안이 상당하거든요. 쳐봐야만 알 것 같아요. 함께해서 더 좋은 동호회 순천 탱고입니다. 무릎 딱 붙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땅을 꾹 누르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틀어주세요. 옆, 앞, 옆
D.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가 이렇게 계속 여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움직여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자 움직여 보세요. 다시 할게요. 끝까지 가세요. 옆, 뒤, 쭉 뒤로. 쓰셔야 돼요. 옆, 아, 뒤, 쓰는 것 같은데 공식이 다 있네요. 뒤에서 그렇죠. 좋아요. 앞, 옆, 뒤. 옆, 앞, 뒤. 좋아요. 슬로우, 슬로우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벌써 10년 넘게 이어온 전통 있는 탱고 동호회 순천 탱고. 그래서인지 회원들 중엔 사랑의 결실을 이룬 커플도 있습니다. 착실한 회사원 성준 씨. 8년 전 순천 탱고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요. 아름다운 그녀의 춤추는 모습에 반해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에 꼴이 난 지 어느덧 6년째. 부부의 인연을 이어준 것도 부부의 사랑을 키운 것도 다름 아닌 순천 탱고였습니다. 동호회의 탱고 참 추다 매력이죠. 보니까 좀 마음이 통하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 만나게 돼가지고 추게 됐는데 스킨십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해를 잘 해주더라고요. 같은 취미가 있다는 거는 서로 공감대 형성도 좋고요. 또 부부 사이도 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영화 여인의 향기 속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설레게 했던 알파치노의 한마디. 탱고는 그저 흐르는 음악을 그대로 느끼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저 흐르는 음악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춤 탱고. 여기 전통과 실력을 고루 갖춘 탱고 동호회 순천 탱고에서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와요. 와우! 브라보! 탱고 하면은 거창하고 좀 어렵게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동호회라고 하면은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동호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와서 직접 만나서 해보면은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꼭 오세요. 재밌겠다. 스텝이 꼬이면 그때부터 탱고가 시작된다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처럼 실수마저도 탱고가 되는 탱고 동호회 순천 탱고. 지친 일상을 위로받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활력을 주는 순천 탱고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보셨어요? 슬로우 퀵 슬로우 로봇이세요? 좀 이상하네요. 저 좋아하는데 나 저렇게 이거. 보였죠? 뭐 좋아하는데. 옆, 뒤, 옆, 앞. 슬로우 저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농촌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동호회 드시 둘 중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탱고하게 되면 정열적인 춤으로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아한 느낌도 있고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절제된 화려함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이 탱고가 말이죠 나왔지만 19세기 말에 아르헨티나 빈민족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온 이민 노동자들이 고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밤마다 모였던 춤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고달픔, 뭐 향수, 외로움 그런 것들을 좀 달래고자 시작했던 춤인 셈인 거죠. 사실 뭐 애수가 있는 그런 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끈적끈적함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왠지 모르게 그 파트너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손잡고 춤추시는데 멋지다. 자. 아름다워. 스텝, 슬로우, 킥. 그만하시고요. 좋아. 자, 이렇게 성화 씨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쳐보고 싶지, 싶다 해보고 이렇게 싶지.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아래 나갑니다. 무려 15년이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탱고 동호회 순천 탱고는요. 언제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쭉 나가고 있는 이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전국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만 먹자. 알아요. 배고플 시간요. 정답. 배고플 시간이네요. 맞아요. 정말 많이 드시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맛집으로 가야죠. 광주에 삼계탕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광주로 출발합니다.
불끈 섰습니다. 힘난다. 으라차차 호랑이 기운 장착한 손님들 대체 뭐 드신 거예요? 그러게요. 원기 회복. 한여름의 보양식. 복날. 복날 들으니까 좀 알 것 삼계탕이죠. 같은데. 떠오른다. 네, 한 번만 다시요. 혹시 산삼? 삼계탕. 듣기만 해도 설레는 세 글자. 여름 이제 보양식계 곧 복날이에요. 레전드 그쵸. 삼계탕. 와. 살만 쏙 빼먹는 아버님, 어머 입 찢어지겠어요. 고기가 쫄깃쫄깃하니 아주 좋습니다. 맛이 다른 데하고 확실히 틀려요. 역시 삼계탕의 맛은 닭고기? 어허, 그런데 곳곳에 국물 먹는 분들 등장? 저렇게 마셔줘야 돼. 안 뜨겁나요? 비우고 비우고 뭐가 담겨 있었죠? 한 방울도 안 남긴 우리 손님들. 이 육수 맛은 음식이란 최고 맛입니다. 이 육수 먹으러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기파와 육수파의 핫한 대결. 저는 닭고기 아니 국물 아니 아무래도 닭고기. 어려운데. 정말 뜨끈한 국물 전 모르겠어요. 일단 육수파의 이야기 들어보죠. 마시면서도 속이 상하지 않고 숙취해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육수의 비결을 찾아 어김없이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여기도 없고 어디 있을까요? 저기도 없다. 육수 너 찾아요. 어디 숨었니? 뭐 찾으시는 거예요? 육수 찾고 있어요, 사장님. 아, 저 바깥에 있죠.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비법 어디 있어요?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길이 없는데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숨겨놓으신 거야? 아하, 길 찾았다. 아니 근데 풀이 조금 많은데 혹시 제가 비법을 물어봐서 저를 산으로 보내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있다. 저분이신가 봐요. 뭐 있어. 저 검은 집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계시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황칠 삼계탕 육수 낼 나무 보고 있습니다. 황칠나무. 제가 24년 된 나무를 보성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그늘에서 바람 쳐가지고 한 1년 이상 말리거든요. 말리는 나무를 작업해가지고 박스에 넣고 보통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1년 반 내지 2년 된 것입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한 회색 빛깔 내는데 좀 오래 말리게 된 것은 옅은 핑크빛, 우리 살색같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이 황치를 먹어보니까 숙취 해소에도 좋고 또 맛도 좋고 또 효과가 당한 자에 좋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소갈머리 없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당신 머리가 많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황치 효과가 마님 이야. 삼계탕 육수는 걱정하지 말더라고. 내가 다 책임져볼라니까. 삼계탕 힘인가요? 원샷 원킬 어머나. 진행족족 두 어머나. 개로 쪼개지는 황칠나무. 쪼갠 나무를 통에 담는다. 이제 육수로 가볼까요? 황칠 육수 만들기 스타트. 잘 말린 황칠을 넣고 거기에 향을 더해줄 칡과 엄나무도 넣어줍니다. 불타오르네. 그리고 가마솥에서 8시간 동안 푹푹 끓여주면 보이시죠? 숙취 해소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는 영양 가득 황칠 육수 완성. 저 고운 빛깔 육수 아니죠? 보약 맞습니다. 그러네요. 보약이네요. 이제 삼계탕 끓일 차례인가요? 사장님, 이거는 여기다 왜 놔두신 거예요? 완전히 식으면 병에 담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또 씁니다. 기똥차게 숙성된 육수를 넣어주면 우리 닭들 입수 완료. 팔팔 끓여주면 리얼 참맛 황칠 삼계탕 완성.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색깔이 어쩐지 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육수파에 근거 있는 자신감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요. 저는 육수파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제 고기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고기 들어봐야 돼. 우선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얼마나 맛있어. 다른 집에서 먹었을 때는 닭고기 상계용 닭이 좀 퍽퍽하고 또 질기고 그런 면도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 여기는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이제 닭의 정체를 파헤쳐 봅시다. 일단 국내산으로 기본 맛을 잡고 인삼, 대추 등 속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생닭의 속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세요. 이대로 맛있게 끓인 어머 냉동고가 아니라 냄비에 넣으셔야죠. 포장을 하시는구나. 생닭을 하면 좀 맛이 이제 살이 풀어지면서 맛이 좀 덜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살짝 한 1시간 정도 그 급냉을 시켜가지고 하면 단백질 연고되면서 살이 탄력이 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하, 1시간 동안 급냉시킨 생닭이 부드러운 닭고기의 두 번째 비결. 그렇구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주고 팔팔 끓여줍니다. 30분 정도 푹 고아주면 이 소리 들리시죠? 게임 오버. 맛있는 냄새. 이야, 고운 빛깔 좀 보세요. 고기파의 자신감도 인정? 인정. 여기도 가게 남다르네. 진내도 안 나고 닭고기 냄새 때문에 못 먹는 분들 이런 분 오셔서 드시면 최고! 손님들 엄지척하게 만드는 황채 삼계탕 먹고 싶다. 이 집에는 황칠과 닭이 어우러지고 찹쌀을 맛있게 넣어가지고 함께 우러난 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품이지만 부대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집에서 나오는 밑반찬들은 정말 가정식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해주다 보니까 항상 와서 먹어보면 옛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이 그리워집니다. 매일 담그는 겉절이에 부드러운 닭고기와 영양 만점 육수가 맛의 비결이겠죠. 여름 보양식의 레전드 황채 삼계탕으로 올여름 건강 챙기세요. 야, 여름엔 진짜 삼계탕 하는데 네. 아니 그 왜 다들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세요? 왜 그래 이거? 너무 침이 많이 나와요. 야 진짜 보고만 있어도 그냥 와 너무 맛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맛있겠네. 아마 어바웃 우리 동네 함께 하시면서 저기 어디야 이런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휴대폰 들고. 휴대폰 들고. 네. 자 휴대폰 화면 켜고. 네. 휴대폰 켜고. 열었어요? 네. 열었죠? 켰어. 자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톡 창에 들어가서요. 화면 맨 위에 왼쪽에 검색을 딱 누르시고요. 검색에 어바웃 우리 동네를 검색합니다. 저기도. 어바웃 우리 동네. 네, 검색. 오른쪽에 나오고 검색 계시죠?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을 해서 어바웃 우리 동네가 뜨면 오른쪽 끝에 플러스 친구 버튼이 나오거든요. 저기. 까만색 사람 모양 이모티콘에 플러스 그거 꾹 누르시고요. 플러스 친구 꾹 누르시고. 네. 자, 또 여수 MBC 초밀착 근접 매거진 어바웃 우리 동네입니다 하는 문구에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뭘 누른다? 확인. 취소 말고 확인. 네, 또 하셨죠? 네. 자, 친구 등록이 되면 어바웃 우리 동네 채팅창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어바웃 우리 동네인 전국시대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저기 어디지? 궁금하다 하는 거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또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 기울이거든요. 네. 여러분의 뭐 사연이나 뭐 사진 또 제보 다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화면으로 저희가 양성화 씨 나오시네요. 갑자기 저기서 나오세요? 우리 동창들, 동문들, 친구들아 보고 싶다. 얼른 와라. 너무 까맣게 나오시네요. 아니
아, PD님 어제 찍으라더니 저렇게 내보냈어요? 아니, 갑자기 나오나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로비에서 갑자기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사돈의 팔촌, 이모, 네. 고모,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칠순잔치에 뭐 동창회, 개모임, 사실 뭐 전화 돌릴 일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가 뭐 모임 있다, 개모임 있다, 뭐 축하할 일 있다, 전부 다 남기셔가지고 알림이가 되는 저희가 거죠? 전부 다 예, 많이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들어가시고 친구 찾기에서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 검색하셔가지고 쭉쭉쭉 검색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친구 맺기 하셔서 많이 좀 글 남겨주세요.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어바웃 우리 동네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카카오 친구 플러스 카톡창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